한국의 정치권에 잊혀질만 하면 다시 등장하는 일종의 정치권의 감초 같은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만 간혹 날카로운 일가를 토해내기도 하죠. 안철수 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를 본 후에 한 말인데요. 일반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19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탄과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증거와 드러난 공범들 앞에서도 이 후보는 그의 복잡하고 불안한 내면의 감정과 광기 어린 궤변을 현란하게 구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광대지수로 국민의 판단력을 흔들어대며 악마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면서 치밀한 범죄 설계자이자 최강 빌런인 고 당시의 조커를 능가하는 모습에서 국민께서 절로 감탄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들인데요. 광기 어린 궤변, 치밀한 범죄 설계자, 최강 빌런, 고 당시의 조커를 능가한다는 말 등 말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고 당시 조커 등은 DC 코믹스의 가상세계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이죠. 배트맨 영화 속의 최강 빌런, 즉 최악의 악당이 조커고요. 온갖 범죄가 들끓는 무질서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고담시입니다. 어쨌든 2019년에는 배트맨 없이 조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조커가 나오기도 했었죠. 호아킨 피닉스라고 그레이디에이터 등에서 악역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모든 악당을 뛰어넘는 어떤 캐릭터보다 악마적인 범죄 설계자가 바로 조커입니다. 안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그에 비유한 것이죠. 안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50억 뇌물수수 빌미를 제공한 제2야당은 이 후보에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수모를 겪으면서 제2야당의 무능함과 부도덕함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윤석열 후보부터 답변하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이재명 국감이 윤석열 국감으로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역전극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국회는 품격을 지키라면서 제1야당을 훈계하고 조롱하고 압도했다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모든 걸 알면서도 불리한 것만 모르는 척하는 이 후보, 준비 없이 호통치고 윽박지르면서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결이었다면서 야권의 무기력함에 국민의 절망어린 한탄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안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비교적 소박한 국민 정서를 대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한국이 호담시처럼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를 했죠. 뉴스를 보시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해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가 있는데 이 국제마피아파의 전 행동대원 제보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조폭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관계였다는 것인데요. 이 지사가 조폭 기업 등의 특혜를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에서 나오는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약 2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5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사 측은 허위 사실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그렇죠. 김용판 의원 측의 정보를 제공한 조폭 출신 제보자가 스스로 박철민이라는 실명과 본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허위일 경우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돈 사진이 2018년 이 박 씨가 박정우라는 이름으로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페이스북에 자랑한 현금 뭉치 사진과 동일하다면서 박 씨 주장을 다시 반박을 했고요. 그야말로 주장과 반박, 다시 또 재주장과 재반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용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김 의원이 소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했는데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면서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은 이런 양측 주장을 들으면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을 통해 드러난 팩트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는 이 지사가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이죠.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에는 이 조직 출신이 세운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후임인 은수미 현 성남시장도 이 조직 출신에게 1년여간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 지사는 조폭인 줄 몰랐다고 해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드러난 팩트는 이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조폭의 집단 폭력 사건에 관여해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국제마피아파 등 조폭들이 성남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을 빼앗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현장에 가담했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2014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거쳐서 2018년에는 경기지사 의전비서까지 됐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 지사 측은 김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직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폭력 전과 사실은 있지만 조폭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아직 명확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조폭 연루설이 제기되자 8차례나 소리내어 웃었죠. 화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허위인지,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야당 대선 후보로서 법적 조치에 앞서서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야 될 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웃어넘기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안철수 대표의 조커 발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도 민주당도 미쳐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치가 쓰레기통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후보에 조폭이라는 단어가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남아있는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모든 감춰진 것들, 숨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어 국민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하시고 모든 부패와 죄악상들, 이 나라를 얽어매고 있는 부패와 죄악의 멍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드러나 폭로되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이 나라 파수의 사명을 저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감춰진 비밀과 숨겨진 것들, 이 나라를 얽어매고 있는 부패 사슬들, 이 악한 고리들이 드러나 폭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세력과 주체사상 집단과 부정부패 세력들이 남한 땅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깨어지고 파쇄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본진인 평양의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에 이 민족의 주님의 사명을 이뤄낼 새로운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